1968년 서울에서 아내를 먼저 보내고 홀로 외아들을 키워왔던 60대 이 씨는 진짜 몸도 얼굴도 본 나이대로 전혀 보이지 않는 최강 동안이었습니다. 그 동안을 유지하는 비결, 자기 관리 또한 철저했는데요. 매일같이 집 앞에 나와서 아령을 들고 운동을 하거나 팔굽혀펴기를 하거나 하루도 안 쉬고 꾸준히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운동은 더 필요한데 하기는 더 쉽지 않아요. 정말 대단하신 거죠. 그런 아버지를 지켜봐온 아들은 아버지가 늘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생신 환갑날이 다가왔습니다. 환갑 잔치를 아들과 며느리가 열어준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주위에 이쁜 할머니도 다 초대하고 친한 친구들도 초대하고 사진 기사도 초대해서 이 좋은 날을 기록하고, 이 아버지 이 씨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늘 활기 넘치고 건강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환갑 잔치를 끝내고 하루 이틀 정도 지났을까요? 이 씨 이상한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소변이 너무 마려워서 깬 거예요. 아유,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왜 이렇게 화장실을 가고 싶지? 옛날에는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게 아닌 대부분 집 밖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 씨가 일어나서 밖으로 나간 겁니다. 그리고 화장실 앞에 도착해서 화장실 문을 딱 열었는데 바로 앞에 저승사자가. 너무 놀란 이 씨 그대로 꿈에서 깨게 됩니다. 아니, 만약에 우리가 꿈을 꿨는데 저승사자를 봤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찜찜하잖아요. 그냥 귀신도 아니고 저승사자. 좀 여담이지만 저도 할머니가 이제 암이셔가지고 좀 많이 안 좋으셨을 때 그때 꿈을 하나 꿨었는데 그때 본 게 저승사자였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방금 보여드린 저승사자와는 완전 다른 느낌. 제가 본 저승사자는 키가 엄청 커서 할머니가 완전 고개를 이렇게 젖히고 바라봐야 되는, 그런데 갓을 쓰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뭔가 약간 검은 깔끔한 수트 정장에 차승원 느낌이 났던 걸로 기억을 해요. 사실 옆에처럼 뭐 갓을 쓰고 한복을 입은 모습은 전설의 고향 PD가 만들어낸 이미지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전설의 고향을 보는 사람들이 조금 무서워할까, 이 저승사자를 어떻게 좀 표현을 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다가 갓을 씌워보고 이제 뭐 한국 저승사자니까 뭐 한복도 입혀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이미지라고 하더라고요. 뭐 갑자기 이야기가 그런 쪽으로 또 흘러갔는데 다시 정신 차리고, 이런 찜찜한 꿈을 꾸게 된 이 씨. 아, 꿈에 저승사자가 다 보이네. 설마 날 데려가려고 온 건 아니겠지? 그래, 뭐 개꿈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날 저녁에 아무 생각 없이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들어가는데 진짜 바로 머리 위로 간판이 뚝 떨어진 겁니다. 와, 큰일 날 뻔한 거예요. 머리 위로 간판이 딱. 하지만 다행히도 이때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아, 그래, 하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감사합니다, 하느님. 그런데 또 이틀 정도가 지났습니다. 길을 가다가 이웃 주민들을 만난 거예요. 아, 반가워. 그 이웃 주민들 쪽으로 이 씨가 걸어가는데 뒤에서 차 한 대가 후진을, 차 주인이 기아를 제대로 안 해놓고 그냥 내려서 차 안에 아무도 없는데 차가 뒤로 미끄러져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 씨 쪽으로. 그런데 이때도 다행히 그 차가 이 씨 바로 옆을 들이받으면서 이 씨는 작은 상처 하나 입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람이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다고. 이 사건들이 어떻게 보면 죽을 뻔했던 건데 살은 거잖아요. 상처 하나 안 났어요. 하늘이 도와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미 전에 꿈에 저승사자가 나와버리니까 아무리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겁나게 찜찜한 거예요. 설마 저승사자가 날 데려가려고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 꿈에 저승사자가 나타난 뒤부터 자꾸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아. 원래 이 아버지 이 씨가 이런 꿈을 꾼 걸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이런 사건이 발생하니까 밥을 먹다가 아들한테 말을 한 겁니다.
좀 무섭다고, 이상한 꿈을 꿨다고. 그러니까 이때 아들이 아버지, 꿈은 꿈일 뿐이에요. 뭘 그렇게 신경 쓰세요? 꿈은 반대라고 하잖아요. 아버지는 오래오래 사실 거예요. 얼마 전에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건강상 아무 문제 없다고. 오래오래 사실 거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 말에 위안을 얻은 이 씨는 이런 안 좋은 일들이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늘 그랬듯이 이 씨가 집 앞에 나와서 아령을 들고 운동을 하는데 이제 좀 운동하다가 쉬려고 아령을 옆에 평상에 두고 딱 앉았는데 그때 그 평상에 구슬이 있었던 거예요. 어린애들이 가지고 노는 구슬. 그런데 그 구슬에 손이 미끄러지면서 세워놨던 아령에 머리를 그대로 갖다 박은 겁니다. 이때 심하게 박은 건 아니었어요. 천천히 앉다가 손을 잘못 디뎌서 미끄러지며 박은 거니까 그냥 쿵! 아씨, 누가 여기다가 구슬을 갖다 놓은 거야?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 밥을 먹거나 밖에 나가서 걷고 있거나 운동을 하고 있거나 친구랑 얘기를 하고 있거나 하면 순간적으로 머리가 띵 하니 아파. 아령의 머리를 부딪힌 후부터 이 씨가 편두통에 시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내 집 안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놀란 아들은 바로 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뇌출혈로 얼마 안 가 사망을 하신 거예요. 건강하게 환갑잔치하고 불과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사망. 이 아들은요, 너무 이 상황이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 전 병원 갔을 때도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가시나? 그렇게 아들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됐고 아버지의 장례식 후 우연히 이 아들이 석재공업사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때 이 아들은 무언가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고 맙니다. 그 석재공업사 안에 아버지 사진이 박힌 경본 묘비가 있는 겁니다. 이거 뭐야? 여기 사장 나오라 그래. 사장 누구야? 당신이 여기 사장이야? 저 묘비의 사진. 저거 어떻게 된 거야? 이 사진 우리 아버지라고. 누가 우리 아버지 사진 여기다 박아놓으랬어? 누가? 알고 보니까 이 공업사 사장이 사진이 박힌 묘비를 개발한 거예요. 사진이 박힌 묘비는 아무도 생각 못했을걸? 그런데 이거 특허 내려면 사진 샘플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한 사진관을 찾아가는데 그 사진사가 일주일 전 이 이씨 환갑잔치 때 사진을 찍어줬던 그 사진사였던 겁니다. 이 공업사 사장이 그 사진관에 있는 영정사진 좋은 거 있으면 하나만 좀 줘봐요. 그래서 몇 명 사람의 영정사진을 받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아, 다들 표정이 너무 딱딱한데? 좀 더 자연스러운 표정의 사람 없나? 그렇게 쓱 사진관 안을 둘러보다가 이 공업사 사장 눈에 이 씨의 환갑잔치 때 찍은 이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고 그걸 보는데 아, 이 사진이다. 이 씨의 사진을 딱 고른 겁니다. 아, 이 사진이 좋겠네요. 당연히 이런 말에 사진사는 그거는 영정사진이 아닌데요. 아, 알아요. 내가 사진값 2배로 더 줄게요. 그러니까 이 사진 넘겨줘요. 그래서 본인한테 허락도 안 받고 이 사진사가 몰래 돈 받아 이 씨 사진을 넘겼던 겁니다. 이때 이 씨 살아있었어요. 죽은 사람 앞에 세우는 묘비에다가 산 사람 사진을 박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연히도 이 공업사 사장이 견본 묘비에 이 씨의 사진을 넣었던 딱 그 시기에 이 씨가 꿈에서 저승사자를 봤던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 갑자기 사망을 한 거예요. 이게 솔직히 믿거나 말거나예요. 무슨 견본 묘비에 산 사람 사진 넣었다고 죽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건데 이게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보니까 견본 묘비에 사진을 딱 박았던 그 시점에 아버지가 저승사자를 받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 바로 사망을 하셨다는 게 지병도 없었는데 뭔가 이 아들 입장에서는 이 묘비 때문에 죽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타이밍이 기가 막히긴 하니까.
믿기 힘든 이 사건은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요. 옆에가 화질이 조금 깨지긴 하지만 실제 기사와 사진입니다. 정말 저승사자 귀신이 있는 걸까요? 이 묘비에 박혀있던 산 사람의 사진이 그의 죽음에 영향이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믿기 힘든 실제 일어난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